나는 진짜 중요하게 봤던 지점이 이거예요. 처음 들었어요. 내가 했던 말이에요. 과감하게 국정에 협조하겠다. 감동적이지 않아? 이런 말 한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그것도 무슨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미래통합당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주호영이 그래도 얘는 정신을 좀 차렸구나. 과감하게 국정에 협조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아, 이제서야 제대로 정신 바뀐 놈 하나 나왔구나. 큰일 났다. 난 그 생각이 들어. 저는 별로 큰일 났다고 생각 안 하는 게, 저는 이것도 틀림없이 주둥이만 협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말이라도.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이게 틀림없이 협조한다고 해놓고 우리가 협조한다고 했는데 마치 민주당이 안 한다는 식으로 가는 게 너무 뻔하게 좀 느껴져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이 워딩 자체는 진짜 강한 말이에요. 충격적인. 우리 황머시기 씨, 나 이름도 벌써 까먹었네. 황 누구 있었는데 그 대표하던 양반 있죠. 그 단마진 걸리신 분. 그분께서 이게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워딩이잖아요. 그렇지. 이 워딩을 지금 원내대표가 돼가지고 강한 야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 이거는 되게 센세이셔널하긴 한데 틀림없이 주둥이만 협조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어디냐고. 그렇죠. 물론 뭐 문 대통령 지지율이나 180석의 의미를 갖고 뼈저리 깨달았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겠지만, 내가 그 늘상 방송으로 비대면으로 미래통합당한테 컨설팅 해준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잘하는 건 잘한다 해주고 협조할 건 해줘야 당신들한테도 기회가 있다는데,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으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뭔가 되게 감회가 새롭더라고. 근데 그 주호영이 어디 국회의원입니까 지금요? 대구 수성을. 수성을이죠. 대구 수성을에서 나오는 미래통합당에 대한 평가가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거기 보수 세력도 대통령이 잘한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나왔던 황교안 대표의 전격 중에 가장 못한 게 뭐였냐면, 전 국민 기본 소득을 하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는 50만 원 준다는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줏대가 있는 거가 없는 거에 대해서 그 의무심을 갖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 당선자들에 대해서 대구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국회의원 저거 그냥 그 깃발만 꽂고 나온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거고, 지금 주호영 같은 사람이 이렇게 원내대표 됐잖아요. 주호영이 누굴 견제하겠습니까? 지금요, 대구에서요. 바로 옆 동네에 있는 홍준표를 적대합니다. 주호영에 있던 그 이진훈 전 수도구청이 거기에 국회의원 나온 걸 포기하고 원래는 주호영을 지지해야 되는데 홍준표한테 갔단 말이에요. 지금 입장에서는 홍준표와 다른 색깔을 주호영은 행동을 해야 돼요. 이분도 자기 스스로가 대선 노린다고 그랬었어. 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원내대표 1년 하고 전당대 대선 후보 전당대에 나가겠죠. 그건 그렇다 치고 뭐 워낙 감격스러워서 한 말이고요. 이것도 180석의 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문제는 지금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말고 비례정당 19석의 그 정당이 교섭단체를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실제로 원유철 같은 경우는 마치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의 전략이면 그나마 좀 나아요. 미래통합당의 전략이면 원내 교섭단체를 유지함으로써 뭔가 국고보조금 더 받고 공수처성에 있어서 좀 힘을 발휘하겠다면 더 나은데, 원유철이 만약에 독자 생존하겠다고 버티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원유철이 난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원유철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해찬이 그랬었죠. 이해찬 우리 당대표가 이제 더불어시민당하고 통합하는 과정에 니들도 빨리 합쳐라, 꼼수 쓰지 마라,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니까 내당 간섭 말라, 이게 잘못 부르면 원유철의 내당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정 간섭처럼 내당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민주당이 놀란 게 아니고 미래통합당이 놀래가지고 이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원유철이 뭐 그렇게까지 정치력을 발휘할 사람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반발 나오죠. 그러니까 그 당을 갖고 전략적으로 미래통합당이 그냥 원내 교섭단체를 유지해버리면은 골치 아파지는 거긴 하지만, 원유철이 그 당을 독자적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다 뇌피셜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동조하지 않아요. 원유철이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이제 곧. 그러면 이 사람이 합당이 됐을 때 이 사람은 그냥 원내도 아닌 원외의 필부의 한 명인데 지금 이 상태로 있으면 한 당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유철 같은 사람, 저는 원유철이라는 사람 잘 모르지만 혹시나 이분께서 사리사욕에 가득 차 있다면 합당을 하는 게 이 사람한테 결코 이익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뇌피셜은 그 저쪽 보수나 그쪽 좀 질 낮은 유튜버들의 생각이라니까. 왜 그러냐면 실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적인 시각인 거야. 보수의 그 평론가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이야기하는데 원유철이 미래 한국당을 유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아까 말했잖아. 원외인데다가 이 사람 고처벌 받아서 결국에는 출마를 못하는 상황인데다가 맞다. 내부적으로 19명이 그게 있네. 다른 게 없다면 내부적으로 19명이 그 19석 정당에 있고 싶겠어요. 차라리 합치고 싶어 하지. 더구나 여론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꼼수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큰 밑그림을 그렸어요. 저쪽에서 꼼수 쓰지 알게끔 미리 선수를 친 거야. 민주당 이렇게 정도로 가는데 꼼수 쓰지 마라. 이 분위기에 원유철이 지금 내 당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거는 그냥 한번 자기 존재감 발휘해 보는 거고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 원유철 욕심으로 그게 유지는 안 될 거고 미래통합당이 거기에 어떤 그런 목적을 갖고 유지시키는 거라면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참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철우가 사과를 거부했네요. 안동 산불 술판? 아니 이재용도 사과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여기 나오는 그 더불어민주당 경북 도의원 임미애 의원 있죠. 이분이 김영건 의원 부인이시잖아요. 이분이 그 제 임시회 제 315 임시회에서 도정 질문을 합니다. 이철우한테 사과 안 하실 거냐고. 그러니까 사과 안 하고 나가버렸어. 이 지역은 그래서 문제야. 아까도 그 대구 그 마스크 벌금 300만 원처럼 서울이었으면 어쨌겠니? 큰일 났죠. 서울에 우리 박원순 시장이 지금 서울 남산에 불이 막 엄청 났는데 바로 옆에 술 먹고 있었어. 그럼 어떻게 됐겠냐고. 뛰어갔죠. 아니 근데 그 술을 마셨어 모르고. 어떻게 됐겠어? 사과해야죠. 사과를 안 끝나. 자성한다고 우리 쪽은. 하고. 아니 의도적으로 잘못했으면 직무유기도 처벌받아야 되는 거고 의도적인 잘못이 아니니까 사과를 하는 게 맞지. 의도적인 잘못이었으면 직무유기도 처벌이지. 근데 어찌 됐건 뭐 이렇게 자기 업무를 하지 않으려고 거길 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사과를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일이라고. 이거를 이렇게 유감을 표한다. 의도적인 잘못이 아니면 정상적 사과는 맞지 않다라고 사과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너 유감이 뭔 뜻인 줄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국회의원 당선자와 만나는 것도 공무다. 도를 위해서 만나고 만나는 건데 이게 뭐 잘못된 거냐. 나는 밥을 먹으면서 단지 반주밖에 안 했다. 근데 경상북도 지사가 안동에 갔지만 1차적인 관할 책임자는 안동시장이다. 안동시장이 할 건데 시간이 가서 불이 커졌기 때문에 경상북도의 산림과에서 하는 것뿐이다. 근데 내가 뭘 잘못했냐? 난 유감하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마인드가 이런 거예요. 네, 이런 거다. 그게 이제 남한테 미루기는 좋아하고 이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이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에 그 정도 부리면 안동시장의 책임이니까 난 상관없고 또 그 정도 부리면 산림청장의 역할이니까 난 상관없고 그럼 도지사를 왜 뽑냐고. 그러면은 도의적으로라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 도의회에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보면은 진짜 이건 도민 무시하는 거예요.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고. 나는 저쪽 지역에 최소한 권영진하고 이철우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인간들이에요. 사실 중앙정치에서 어떻게 떠밀려다시피 지방 내려가가지고 고을 사토하고 있는 건데 국민을 섬기는 것이 사실 정상적이었으면 사실은 이 도지사나 시장 다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상황에서 뽑아주니까 지금 이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당신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열심히 바꿔고 운동을 너무 못해가지고 지금도 국회의원이 거기서 지금 뭐 김부겸 떨어지고 이상식 떨어지고 김용건 떨어진 거 아니야? 그래서 열심히 지금 바꿔고 있어요. 다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가셔서 다음번에는 꼭 7석 이상 만들어주시고. 아 진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음. 이러니까 망하는 거라고. 이런 태도로 국민을 대하니까 결국에 망해가는 거예요. 찍긴 찍었는데 마뜩지 않아. 내가 관성대로 찍긴 했다만 니들 좋아 찍은 거 아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잘한 게 없지만 찍어줬다랑 결이 또 다른 거예요. 애들은. 그래서 미통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진짜요. 한심하니까 이런 거 나오니까 사과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예. 그 다음에 아까 당선된 주호영이 그랬었죠. 안철수도 민주당에 그러니까 맞서기 위해서 같이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안철수는 야금야금 미래통합당으로 기어 들어가고 계세요. 그래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안철수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안철수가 조금씩 이제 외연을 확장하는 게 그런 거지. 점점 가까워져 가지고 어느 날 보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서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총선 평가를 같이 해보자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좋아. 대환영 이렇게 했거든. 그리고 주호영 같은 사람이 안철수도 민주당하고 싸우려면 같이 함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뭐 바꿔 콜 뭐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어느 날 갑자기 레이스한 거예요. 우리 모르는 사이에 안철수 뭐 미래통합당 당적까지는 인물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제 안철수의 새 정치가 모습을 드러낸 거죠. 여기서 새가 버드였던 거예요. 버드. 버드. 아이언 버드. 그래서 버드 폴리시 철새 정치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 안철수 뭐라고 해야 되지? 안철수 당대표인가? 안철수 당대표의 국민의당 당대표. 우리 안철수 당대표 개인당. 드디어 새 정치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제는. 안철수 대의사 대표이자 의사 뭐 정필승 변의사 변호사이자 의사 참 나도 뭐 하나 해야 되겠다. 한번 나오실래? 대구로 한번 옮기실래요? 대구 중요한 건요. 지금 안철수보다는 오히려 무소속 당선된 사람들 있죠. 권성동, 김태호, 윤상현, 홍준표 중에 최소 김태호하고 홍준표는 대선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꿈이 있죠. 꿈나무잖아요. 근데 만약에 당신이 미래통합당 지지자라고 쳐. 그쪽 감정 잘 알지 대구니까. 마음만 바꾸면 바로 바뀔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당신 같으면 안철수, 김태호, 홍준표 중에 누구 지켰어요? 지금 상태라면 있으면 안철수를 찔 가망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실망을 많이 했잖아요. 홍준표한테 지금까지 보면서요. 그리고 김태호는 뭐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단독 진정화 안철수 지지. 와, 또 이렇게도 가는 거네 또. 근데 지금 잘 가시고요. 왜냐면 이게 먹혔어요. 안철수의 저번에 의사 마케팅이라가 코로나19 왔을 때 대구 와서 했던 행동들이 대구의 지지율이 많이 놀라졌습니다. 그리고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홍준표가 했던 거 있잖아요. 콩카콜라나 대구 저번에 진주 의료원에 대한 것들 기억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대안으로 사람이 있는 사람이 그나마 안철수가 넘으면 그 중도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을 미래통합당은 할 거예요. 중도에 있는 그 부동층들이 지금 많이 미래통합 떠났으니까요. 그래서 안철수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안철수는 서울에 안 있고 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 씨 그 다시 의료봉사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면면이 진짜 깝깝하긴 하다. 이따가 다시 그 이야기 해드릴게요. 면면이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뭘 이렇게 막 키우고 싶어도 일단 기본적인 불량품들이라 이 실제로요 그 뭐 잘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잖아요. 떡잎이 썩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키워봐야 떡잎이 썩었어. 어느 정도까지 클 건지가 예상이 되는 나무들이에요. 이미 커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거기다가 지금 정치 지형이 바뀌는 문제 같은 것들은 이따 다시 분석을 해드리는데 어쨌건 저쪽은 진짜 깝깝하게 됐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갈 것 같아요. 얘네들 또 분명히 봐요. 원내대표 뽑히고 나면은 그 일정이 비대위원장 선임하는 거 할 거예요. 대안이 없으니까 이제 어찌 지지고 볶고해서 김종인 들어올 거예요. 주호영은 김종인을 받아들이는 쪽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권성동이네 김태훈의 윤상현이네 받네 안 받네 지지고 볶는 과정에 아싸란 우리 미래통합당의 곽동수 김종인 위원장이 아니 왜냐면은 새날에 김종인이 곽동수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아이고 우리 동수 형님 참 의문에 열패 당하고 있어요. 열패 지금 의문에 있잖아. 뭔 말인가요? 아니 그렇게 엮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지지고 볶다가 또 뭐
홍준표한테 홍준표 같은 경우는 진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을 했잖아요. 뇌물 전과자, 내가 구속했던 사람이다. 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저쪽은 내가 봤을 때 깝깝해요. 그러다 보면 오래 지나가 버립니다. 미통당에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그 의심이 들어요. 홍준표 아저씨가. 홍준표 저는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한국당으로 꼬실 것 같아요. 원유철 대표를 꼬셔가지고 내가 키워줄게 하면서 내가 미래한국당으로 가겠다 하고 3명, 4명이 최소한 2명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당들을 보고 있으면 난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그 게임 캐릭터 키우는 것처럼 홍준표 캐릭터 하나, 안철수 캐릭터 하나, 김정인 캐릭터도 있어요. 김정희 있고. 되게 막 늙은 캐릭터 하나 있고요. 요 캐릭터들이 막 움직이는데 뻔히 보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전에 그 정권 교체 되고 나서 했던 말이 문득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는 장막 속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속에다 손을 집어넣으면 뭐가 물지를 몰라서 두려웠던 거. 지금은 유리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어디로 움직일지 예상이 뻔히 보이는 툭툭 거예요. 이렇게 툭툭 치고 이게 세워놓고 막. 제가 한 3달 전까지만 해도 미래통합당 관련된 기사는 항마력이 떨어져서 못 보겠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은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아까 주호영이 정권에 협조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은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 이런 건데 권성동 같은 경우도 이런 말했어요. 공수처에 대해서 공수처는 국민의 뜻이다. 그래서 공수처에 대해서 협조하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전 법사위원장입니다. 철들었네요. 아니 국민의 뜻이 그러니까 이걸 거슬러서 막 그렇죠.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 시대가 바뀌고 있긴 해요. 180석이 위험이라니까요. 더 이상 어그로 끌면은 우리 미래가 없구나라고 느끼는 건데 얘네들 이걸로 안 돼요. 지금은 내가 봤을 때 수십 년 동안 업보를 아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런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얘네들은 더 처절하게 망할 겁니다. 다음 총선. 그러겠죠. 네. 결국 그렇게 짜그러질 거고 저는 이렇게 권성동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언젠가부터 검찰이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손절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언론의 움직임 같은 걸 봤을 때 예전 같으면 검찰이 언론을 이렇게 손절을 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지금 정치인이라든지 언론이 검찰에 대해서 돌아선 속도 더 빨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손절된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 권성동 그 당선자의 이 말들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권성동 같은 경우 절대 사실은 공수처를 지지하지 못할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게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할 정도라는 거는 더 이상 검찰과의 관계를 이제 사실 권성동 입장에서는 더 얻을 것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예. 그런 상태에서는 손절하고 나간다라는 느낌이 되게 여러 군데에서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뭐 저는 손절하지 않습니다, 춘장님. 아, 혀 짧아.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춘장님하고 지금 친하게 지내려고?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비겁하다. 혹시 모르니까. 비겁하다. 식물 종장이라고 했잖아. 그래도 혹시 식물한테는 물을 주세요. 아부하지 마시고. 물 먹여야 되는구나.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어요. 오줌을 주거나 그러면 안 돼요. 따뜻할 때 주면 안 돼요. 어쨌건 간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